기억은 우리가 알듯이 무슨 뭐 영어 단어를 기억한다, 역사를 기억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문화를 이루고 산 최근 2000년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자, 조선시대만 해도 보세요. 선비들이 몇 %였어요? 대부분 한 60, 70% 사람들은 문자를 몰랐겠죠. 아마 한 50% 정도는. 그럼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선비들이 뭐 한 10,000단어 한자를 아는 선비들 기억하고 완전히 다르죠. 자, 우리가 지금 기억이라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교과서를 갖고 공부를 하고 문자로 된 그 기억, 그걸 자꾸 생각해서 기억의 실체를 놓치는 겁니다. 그거는 극히 우리한테 최근에 와서 훈련받았던 그런 기억입니다. 문자화된 걸 의미기억이라고 그래요. 지금 따지는 이거는 그런 기억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말해서 그 사건 기억이라서 사건 기억은 내가 문자를 몰라도 일어나잖아요. 내가 산에 뭐 나무를 하러 갔다. 그 다음에 등산을 했다. 그 다음에 뭐 바다에서 수영을 했다. 친구하고 싸웠다. 이 모든 게 사건이잖아요. 이거의 기억은 무제한적입니다. 이거는 똑똑하다 공부했다 관계없잖아요. 예, 이거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기억입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중요한 기억은 뭐냐 하면 내가 하는 행동이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무제한적으로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친구하고 싸웠던 거 기억해 보세요. 예, 직장에서 동료하고 다퉜던 거 기억해 보세요. 그 구체적인 다 기억이 되잖아요. 그 감정 다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감정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친구하고 다퉜을 때 여러분들이 했던 그 말이나 이런 거는 기억이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의 몸의 자세 그건 기억이 잘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게 겉으로 보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래서 기억은, 자, 다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기억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기억은 일단 브레인 과학에서 중요한 기억은 초단위 기억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행동입니다. 자, 우리 내 몸을 한번 보세요. 네, 지금 1시간 강의를 해도 가만히 있잖아요. 초단위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3초 전에 내 다리가 여기 있었는데 이거 기억할 수 있나요? 없죠. 자, 그럼 기억은 뭐냐? 다시 이야기하면 기억은 우리의 행동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행동 중에 내 몸의 움직임은 기억이 안 돼요. 근데 뭐가 기억되느냐 하면 내 몸의 움직임은 기억 중에서도 거의 10년 동안 안 바뀌는 뭐 그런 것들이에요. 습관적 기억. 예. 자, 다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7, 8종류가 있습니다. 엄청 기억이 종류가 많은데 지금 이어서 그랬던 이 기억은 지금 이 기억은 도대체 무슨 기억이냐 하면 이 기억은 바로 사건 기억입니다. 바로 사건 기억은 바로 시간하고 장소 정보가 있는 기억입니다. 예. 그리고 이 사건 기억을 브레인 과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에피소딕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일화 혹은 나레이티브, 이건 이야기로 할 수 있는 기억입니다. 이야기가 되는 기억입니다. 내가 이야기로 할 수 있는 것. 시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수학 문제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경험했던 건 다 이야기가 되잖아요. 됐죠? 무용담이 되잖아요. 바로 가장 중요한 기억은 내가 친구한테 무용담을 이야기, 내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던 거. 해외 갔든지 뭐 수영을 했든지 햄버거를 먹었든지 이거는 이 기억이 바로 생물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억입니다. 그 기억을 만드는 회로가 지금 이 회로입니다. 네. 요 기억을 만드는 요게 바로 사건 기억. 사건 기억을 만드는, 일화 기억을 만드는 요거가 바로 해마고, 해마가 사건 기억을 만들고 생성을 하는데, 기억 생성을 하는데 저장은 하지 않는다 그랬죠. 생성하는데 저장은 DNA 피질에서 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요 기억의 아주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덩어리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가장 기억이 가장 핵심적인 거. 요 초록색은 한 80%가 기억이라 보시면 되고, 요 노란색은 뭐냐면 감정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감정이 이렇게 엉겨붙어 있다는 거예요. 분리 안 돼 있고. 자, 예를 들면 유두체가 알코올,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요게 사가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 알코올성 치매에 걸려요. 아니, 기억이 안 돼요. 그럼 이 손 자르면 다 기억이 안 돼요.
요 그림 워낙 중요하니까 쪼맨하게 그려 놔놓고 내가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 요 그림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쪽에서 요 그림을 요까지 그리면 안 돼요. 요렇게 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해서 이 잔해, 운해 두 개 이렇게 해서 연결 부위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septal area, 그 다음에 먼머리 바디, 그 다음에 시상 전액, 요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요렇게 된 데서, 요게 이제 기억의 기본적이면, 감정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쪽에 편도체가 있고, 편도체에서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요거에 또 두 부위가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기억은 파표 재료를 다시 보여주면, 요거에서 시작했죠. 요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쪽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다 그랬죠. 다시 이렇게 왔다. 요게 파표 재료라고 그랬죠. 자,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부위는 요 부위입니다. 요 영역을 확대해 갖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역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영역별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지금 요거는 어디에 있냐 하면 바로 요 점선칠한 요 영역을 다시 모식도로 그린 겁니다. 이쪽에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자, 세포를 따라가겠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사기, 이게 수상돌기. 자, 이걸 뭐라 하냐면 수상돌기라 그래요. 예, 수십 개가 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쪽에서 다른 이렇게 신경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요렇게 되는 요 포인트를 시냅스라 그래요. 이게 한 10,000개 정도 있다는 거예요. 10,000개. 시냅스가 이렇게 많이 되는 겁니다. 예. 시냅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디서 오느냐? 이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이거는 어렵습니다. 감각연합 영역. 감각연합 피질에서 옵니다. 기억을 저장하는 데서 온다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오면 요쪽에 또 세포가 있습니다. 요거 있는 세포가 동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가 또 이렇게 있어요. 요거 있는 세포 쪽으로 일로 가요. 이쪽에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지금 요 오는 게 1번 숫자라 1번이 왔고, 요 가는 게 2번 요거 했죠. 요것은 어떻게 되느냐, 요것은 이렇게 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게 이제 3번에 해당되는데, 요거에 뭐가 있냐 하면 요것도 세포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피라미드 세포인데, 요렇게 돼 갖고 얘는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요. 조금 크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가요. 그럼 이쪽에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빠져나와 갖고 얘가 이렇게 간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쪽에 갔더니 여기에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만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것도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가 또 이쪽에서 연거푸 야하고 또 시냅스예요. 그럼 야가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렇게 하더니 야가 빠져나와서 이쪽에 이렇게 또 만나요. 만나더니 이쪽도 여기서 나온 게 일로 나갔죠. 여기서 나온 게 일로 나가요. 어디로 나갔냐 하면 야들이 결국은
이거 들어왔던데 야 맞나요? 놀랍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름을 다 붙여주면 자 이것도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면 방법이 없어요. 지난 50년 동안 연구됐으니까네. 그 이게 다 뭐냐 하면 자 이쪽까지 요 이름이 요서 요까지 이거 부른 이름이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수비 CULUM 요걸 해마 지각이라 그래요. 받침대 수비 칼럼이라 요 영역입니다. 요까지. 그 다음에 지금 이 영역은 뭐냐 하면 이 영역 아까 이야기했던 엔소나일 코텍스 내후각 내피질. 자, 그 다음에 점을 찍어 드릴게요. 내후각 내피질.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이 세포 이름이 그레눌레 셀. 우리나라 말로 과립세포. 과립이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면 좁쌀처럼 생겨요. 좁쌀처럼 생겼어요. 똑똑해요. 네. 굉장히 많아요, 이게. 자, 과립세포. 그 다음에 요게 바로 뭐냐 하면 요 세포가 CA3, 요 세포가 CA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전체, 요 영역 전체를 부르는 이름이 이게 아까 했던 지상회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브레인 전체로 놓고 이런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 전체 이 개괄하는 걸 먼저 전부 다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게 뭐냐 하면 그 네오코텍스. 이걸 네오 심피질이라 그래요. 포유동물에 와서 파충류는 아주 약해요. 포유동물에 와서 굉장히 우리 브레인의 90%를 차지한 게 이 심피질이에요. 포유동물에 와서. 그럼 이 심피질은 자 이겁니다. 이게 심피질이에요. 그럼 심피질에서 자 무슨 영역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케이. 자 심피질에서 중요했던 게 이게 프리프론탈 이쪽이죠. 이쪽 영역이 프리프론탈 코텍스. 그 다음에 이쪽이 예를 들면 뭐 이쪽 영역이 페리에탈. 자, 이걸 두정엽이라 그래요. 머리 정수리에 있다. 이거는 전두엽이라 그래요. 전두엽. 앞전자 두 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을 뭐라 부르냐 하면 이쪽을 척두엽.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템포랄. 이건 기본으로 아셔야 돼요. 템포랄 로브라 그래요. 로브. 이 로브라는 게 잎사귀역입니다. 됐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해요. 두정엽은 뭐냐 하면 우리가 3차원 공간 지각. 그 다음에 척두엽은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기억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전전두엽은 목적지향. 대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일단 대충 됐죠. 그럼 이쪽에 프리프론탈 코텍스. 그 다음에 페레탈. 자, 이 두정엽이 페레탈 코텍스. 페레탈. 그 다음 템포랄. 예. 이 세 가지 가장 큰 브레인 영역입니다. 뭐 이거 한 덩어리당 그냥 신경세포가 한 100억 개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가장 큰 역에서 그 다음 단계로 뭐가 있느냐 하면 대략 파라히포캄팔 자이러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페리라이날 코텍스. 자, 이건 약자 적어주겠습니다. PHG는
파라 히포캄팔 자이러스. 그 다음 PRC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페리나이날 코텍스. 자, 이 페리가 뭡니까? 둘레란 말이죠. 라이날은 요 라이날이 이 라이날이란 말이 뭐냐면 코라 그랬죠. 코니까 한자로 비. 그래서 페리는 둘레. 그러니까 페리날 코스는 뭐냐면 코 둘레, 그러니까 후각 둘레 피질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페리라이날 코텍스, 이걸 비피질, 코 페리라이날 코텍스 번역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게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늘어와요. 요 그림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늘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올라가요. 이렇게 양방향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요거 암기하시면 금방 이해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그 유명한 엔시나이널 코텍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엔시나이널 코텍스로 요렇게 또 맞아요. 요것도 양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덴테이트 자이러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요게 두 개를 이렇게 하고, 자, 마무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CA3, 여기 CA1, 이게 수비 칼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가느냐? 정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또 묘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요는 또 스스로 나와갖고 요렇게 또 들어가요. 그래서 브레인과학에서 요렇게 된 요게 바로 기억의 핵심. 기억의 생성. 바로 요 기억의 가장 핵심적인 게 요 회로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면 패턴 컴플리션. 예, 이걸 패턴 완성이라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바로 뭐죠? DG가 이게 바로 치상회. 여기서 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지금 요 과립세포. 요게 DG거든요. 요 DG에서 하는 게 뭐냐 하면 패턴 완성과 패턴 분리. 여기서 하는 게 패턴 분리가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수비 칼럼에서 이 출력이 나가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가 보세요. 이게 CEA, 그 다음에 BNST, 그 다음에 NAC, 그 다음에 M 프리프론탈 코텍스. 예. 이게 엄청 중요한, 예, 일로 가요. 그래서 이 심피질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이 심피질 전체에서 파라히포캄팔 자이러스에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장소, 배경, 그 다음 맥락, 네, 요 정보를 처리해요. 그 다음에 페리나이날 데스는
물건, 사물. 네. 사물, 그 다음 대상, 구체적인 대상. 내 앞에 있는 거. 이걸 처리해요. 네. 그 다음에 엔소나이널 코텍스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특히 이 엔소나이널 코텍스는 미디알 엔소나이널 코텍스 이쪽에서 뭐가 발견되는데 여기서 노벨상이 나옵니다. 여기서 노벨상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쪽에서 뭐가 나와버렸나 하면 바로 장수세포, 그 다음에 그리드, 그 다음에 헤더 디렉션, 요 세포들이 발견된 거예요. 요 부분이 지금 브레인 과학에서 가장 핫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자, 결국은 요렇게 돌아가서 이게 바로 기억 생성. 그리고 또 기억 인출. 이 다 관련된다는 거예요. 네. 이 회로가 돌면서. 네. 그리고 그 기억이 바로 뭐냐 하면, 뭐 예를 들면, 자, 이쪽은 CA는 뭘 하냐면, 이게 편도 중심핵.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붕괴, 선조, 침대핵. 그 다음에 이게 척자핵. 이게 바로 뭐냐면 내척 전전두엽. 자,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가 좀 몇 가지만 적어 드리겠습니다. 편도 중심핵이 뭘 하느냐? 예, 얼어붙기, 공포, 얼어붙기. 붕괴 선조 침대액이 뭐냐 하면 불안. 척자핵이 뭘 하느냐 하면 이건 너무나 복잡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 척자핵은 중독의 중심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척 선전두엽이 바로 뭐냐 하면 자, 명상하시는 분들 이런 거 잘 보시면 돼요. 바로 이 셀프의 센터입니다. 자, 셀프. 그 다음에 사회적 감정. 그 다음에 자기 조절.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자,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자, 이 가장 핵심인 그래서 지금 부르는 요 영역을 부르는 걸 자, 히포캄퍼스라 그래요. 프라퍼. 이걸 해마. 히포캄퍼스 포메이션. 조금 어려운 용어로. 그냥 해마를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해마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이제 해마, 구체적으로 이거 이제 해마라 그러는데 이 영역을 해마라 그러는데 해마가 뭘 하느냐. 자, 이 심피질은 뭐냐 하면 이 심피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인간을 잘 행동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잘 행동은 반복해서 말하면 감정, 적절한 감정이 있어야 되고 감정 플러스 바로 기억이 있어야 되죠. 이거 두 가지를 다 해갖고 정보가 늘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내가 적절하게 행동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 목욕탕에 가서는 옷을 벗을 수 있는데 예, 도로에서는 옷을 못 벗잖아요. 근데 적절하게 행동하려면 바로 그 모든 행동이 이 장소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교실에서는 공부해야 되고 예, 절에서는 수도해야 되고 예, 교회에서는 예배 봐야 되고 예, 목욕탕에서는 뭐 때를 밀고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무슨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동물로서 인간은 장소가 정해지면 하는 행동이 결정이 돼요. 맞죠? 그래서 잘 행동한다는 거는 주변 장소에 정합적인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장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브레인 과학에서는 플레이스라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대상이 있잖아요. 이 대상이 뭐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뭐 사물이 되든 사람이 되든 이 대상이 뭐냐면 네, 내가 원하는 사람 혹은 먹이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거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물. 여러분 사물이란 말을 브레인과학하면 이게 아주 독특하게 느껴집니다. 네. 인간이 만든 대부분은 사물이요. 그거에 대해서 인간은 굉장히 이 브레인적으로 이게 친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이라는 걸 너무 단순하게 무슨 시를 암기한다, 수학 공식을 암기한다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해서 기억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그거는 탱크를 갖고 개미 잡는 거하고 똑같아요. 기억이라는 거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은 초단위로 나를 행동하게끔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적절하게 잘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잘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멘트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런 1시간짜리 강의 같으면 내가 서론, 본론, 결론 이 모든 그걸 내 머릿속에서 잘 안배를 해야죠. 이게 적절하게 잘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많은 계산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머리를 거의 안 쓰고 자동적으로 탁탁탁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러한 복잡한 회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신경작용을 통해서 이 과정이 간신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스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거, 감정이라는 거, 궁극적으로 인간이 잘 살아가게끔 하는 총체적 정신작용, 그것이 바로 초단위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10년까지도 안 바뀌는 부분이 있고 초단위로 바뀌는 부분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정합적으로 탁 맞춰서 매듭 없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행성 지구에서 우리 호모 사피엔스까지 와서 꼽힌 이 의식이라는 감정이라는 기억이라는 인간의 놀라운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인간의 정신작용. 자, 기억이 이랬습니다. 자, 기억은 먼저 감각 기억이 있어요. 자, 감각 기억이라는 건 뭐 기억이라 이름 붙이기보다 이걸 옛날에 단기 기억이라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보고 있으면 딱 지금 보고 있다가 얼굴 돌려도 한 1, 2초 정도는 그 잔상이 남아 있잖아요. 예. 자, 냄새 같은 거는 뭐 꿀인데 보세요. 냄새 같은 거는 한 1, 2분 동안 남아 있잖아요. 뭐 어떤 거는 한 뭐 10분 동안 이렇게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렇게 남아 있는 감각 기억. 예. 남아 있는 감각 기억이 그다음에 뭘로 가느냐 하면 자극 기억. 자극 기억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과정이 바로 뭐냐 하면 감각 기억에서 모든 감각 기억을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attention, 바로 주의 집중 과정을 거쳐갖고 자극 기억이. 자, 보세요. 신호등 이렇게 6개를 건너가고 있는데 뭐가 신호등 딱 보면 오토바이 지나가다 생각해보세요. 우르륵 소리 나면 이래 보잖아요. 순간 요것도 기억이라고 하시죠. 짧은 시간. 그 요거는 뭐 한 0.5초 사이 일어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내 앞에 오네. 그럼 내가 몸을 피해야 되죠. 몸을 피하는 이것도 기억입니다. 이건 자극 기억이라고 그래요. 자극 기억. 그 다음에 어텐션 하지 않으면 뭐냐 하면 포겟팅이 일어나죠. 바로 이거 뭐냐면 관심에서 사라짐. 그건 처리하지 않죠. 뭐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간 버스죠.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극 기억에서 된 거는 어디로 내려오느냐 하면 바로 그 유명한 LTM, 롱텀 메모리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롱텀, 이걸 장기 기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기억이라 했을 때 이게 장기 기억. 뭐 시를 암송한다, 수학 공식한다, 이게 장기 기억이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올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반복 리허설을 해야 돼요. 리허설. 중얼중얼 거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 LTM이 되고 나면 LTM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주세요. 장기 기억. 장기 기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스킬. 이걸 뭐냐 하면 절차 기억입니다.
예, 바로 자전거 타고 운전하고, 예, 다 이 절차 기억이에요. 예,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요게 스킬이요. 자, 그 다음이 뭐냐면 요게 이걸 서술 기억이라 불러요. 디클라러티브, 선언적인 기억. 요거 조금 뭐 번역이 이런데 서술 기억인데 요 서술 기억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사건 기억. 또 하나는 뭐냐면 의미 기억. 예. 크게 기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극 기억은 뭐냐면 이 자극 기억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자극 기억이 일어나려면 attention 주의 집중 과정을 거쳐 갖고 자극 기억이 되면 어떤 특징을 갖느냐 하면 시공간 잡기장, 시공간 노트라 보면 돼요. 이걸 템포로 스페티오 스케치 패드라 그래요. 자, 뭐냐면 예를 들어 하잖아요. 어떤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 합시다. 어떤 원본을 보고 그릴 때 잠깐 보고 덮어놓고 그릴 때 잠깐 이렇게 잔상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브레인에 뭔 이미지나 이렇게 잠깐 이렇게 저게 뭐지? 저게 뭐지? 빤히 보고 있다가 조금 지나도 머릿속에 잠깐 남아 있죠. 그게 이제 시공간 바로 노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하면 포노로지칼 루프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어문회로예요. 어문회로. 자, 이거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전화번호 같은 거 어떻게 암기합니까? 마지막에 6148 이렇게 암기하잖아요. 자, 저 사람 이름이 김갑돌이라 합시다. 그럼 어떻게 암기해요? 김갑돌 속으로 중얼중얼 거리죠. 그러니까 소리로서 중얼거리는 과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자극기억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면 에피소딕 버퍼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 여러분 지하철, 우리가 어느 목적지로 가는데 지하철 몇 호선 타고 갈아타고, 거기서 또 2호선 뭘 타고, 이런 생각을 잠깐 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에피소딕,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걸 한 3가지, 4가지 정도를 짧은 시간에 연결해갖고 갖고 있는 거예요. 지하철 타고 갈 때 항상 그렇게 하죠. 어디 목적지로 갈 때. 그게 바로 뭐냐면 에피소딕. 내가 행동해야 될 그걸 이야기식으로 짧게 덩어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베런이라는 학자는 이게 이제 누구 이론이냐 하면 베런이라는 사람이 자폐적 이론도 많이 했고 영국의 내과학자인데 이 베런이 뭐라 그러냐면 이걸 갖고 이 세 가지를 익스큐티브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예, 바로 실행 모드라고 그래요. 이건 모드. 실행 모드. 지금 히포캄퍼스 이 야들이 하는 기억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요 기억이에요. 요 기억. 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해하는 게 자, 바로 요 사건 기억이 핵심입니다. 사건 기억이 다른 말로 바로 뭐라고 하냐면 에피소딕 메모리. 예, 이거는 좀 심하게 하면 인간 고유한 겁니다. 인간의 특질입니다. 인간이 사실은 놀라운 게 뭐냐 하면 가장 놀라운 게 이 사건 기억입니다. 물론 동물도 개나 고양이도 사건 기억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개가 자기 해코지 한 사람한테는 꼬리 너르고 하잖아요. 그거 사건 기억이요. 근데 개는 두려움이나 먹이 이런 몇 가지 자기의 생존에 직결되는 몇 가지에 대한 사건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바캉스 갖는 기억, 이별의 아픈 기억, 온갖 종류의 기억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사실은 지구상에 가장 놀라운 종이 된 거는 절차기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 사건 기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의미 기억은 뭐냐? 의미 기억은 간단합니다. 의미 기억은 간단히 뭐냐 하면 다 문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문자, 언어. 언어 문자에서 온 기억이 바로 의미 기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통상 기억이라 했을 때는 뭐 시를 암송하든지 수학 방정식 다 요 어미 기억을 말하고 근데 이 어미 기억도 모든 출발이 반드시 이 사건 기억에서 어미 기억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반대는 거의 없습니다. 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유한 기억은 바로 사건 기억이다. 예. 그래서 이 사건 기억이 못하는 게 바로 HM 환자, 앞에 이야기했죠. HM 환자가 바로 1950년대, 예, 바로 이 사건 기억, 요 기억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해마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자, 다 적어줄게요. 그러면 이 절차, 이 스킬, 이 기억은 어디서 만들어주느냐 하면 손해, 그 다음에 선조체,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자, 의미 기억은 바로 뭐냐 하면 의미 기억 바로 심피질, 굿,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브레인 과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억은 뭐냐면 사건 기억입니다. 사실 의미 기억이나 이 스킬은 굉장히 명확하게 이게 독립적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억이라는 것이 일단 먼저 감각 입력이 들어와야 돼요. 첫 번째 감각 입력이 뭐냐면 비주얼 코텍스에서 벤트럴 파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시각적, 시각을 도잘, 그다음 벤트럴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이 여러분 잘 아는 뭐가 있죠? 청각이 있죠. 청각은 오디토리 코텍스, 그 다음에 촉각이 있죠. 촉각이 바로 소마틱 코텍스, 그 다음에 시각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감각이 한 60~70%가 시각이잖아요. 시각은 두 개로 나눕니다. 비주얼 코텍스, 도잘, 동쪽 영역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쪽에 같이 그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 영역이 비주얼 코텍스, 그 다음에 이쪽 영역이 오디토리 코텍스, 중심열이 있다면 이쪽 영역이 소마틱 코텍스, 그 다음에 자, 이쪽은 두 가지 나뉩니다. 비주얼 이렇게 가는 코스를 비주얼 코텍스 도잘이라고 그러고, 일로 가서 이렇게 가는 걸 뭐라 그러냐면 비주얼 코텍스 벤트럴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일로 가는 거는 뭐냐 하면 바로 움직임. 움직임이니까 공간에서 뭐냐면 회화, 장소를 말합니다. 어디인가. 그 다음 일로 가는 거는 뭐냐 하면 형태, 그 다음 색깔. 색깔은 뭐냐면 V4에서 하고, 움직임은 V5 영역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자, 형태, 색깔, 요렇게 해서 이거는 뭐냐 하면 what, 도대체 뭐냐? what, 바로 사물이 되죠. 예. 이거는 장소가 되고. 그래서 브레인에서도 이거 두 가지로 달리 해석합니다. 예. 요렇게. 두 가지. 그래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자, 됐죠? 그 다음 영역이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자, 이 벤트럴이 뭐라고 했어요? 사물이었잖아요. 이거는 장소고. 자, 사물 같으면 이 벤트럴이 처리해줘요. 그리고 이걸 뭐라 하면 벤트럴이 처리인가? 페리라이널 코텍스가 처리해요. 그 다음에 이 장소, 플레이스, 회화. 이쪽은 뭐냐면 파라히포캄팔 자이러스. 여기 처리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온다 보면 돼요.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 영역이 그 유명한 바로 뭐냐 하면 엔소라이널 코텍스예요. 엔소라이널 코텍스는 이렇게 다 와요. 자,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 엔소라이널 코텍스 오면 또 여기도 오죠. 이렇게 다중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빨리 하겠습니다. 바로 DG, 지상해로 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CA3에서 CA1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수비칼럼.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CA1에서는 다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일로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수비 칼럼에서도 일로 들어가요. 이게 양방향으로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다층적이요. 자,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그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이 사물 정보, 이쪽이 장소 정보, 이게 다 통합한다는 거예요. 네. 자, 이 중요한 거 기억해야 될 사항들 적어드리겠습니다. DG가 바로 뭐냐 하면 패턴 분리. 그 다음에 요것을 이렇게 해서 요 회로가 있다 그랬죠. CA3가 이렇게 들어오는 요 회로가 요것을 만드는 게 뭐냐면 패턴 완성.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이 패턴이 있다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분리하는가를 보여주면, 자, 까만 거는 요렇게 지금 요렇게 빼내 갖고 까만 거가 다 어디서 왔느냐 하면, 자, 어떤 가립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DG 그래눌라 셀, 이어서 자 A라는 그래눌라 셀에서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초록색 같은 경우는 B라는 그래눌라 셀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쪽이 뭐냐 하면 이쪽이 CA1 영역이요. 그 다음에 이쪽이 뭐냐 하면 DG 영역이요. 그래서 DG에서 CA 영역을 했을 때 이쪽에서는 혼재되어 있지만은 여기서는 구분되잖아요. A하고 B로서 구분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탁 치면 초록색만, 요거 탁 치면 까만색만 되잖아요. 요게 바로 패턴 분리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이 DG 셀은 레트 G한테서 그 셀 숫자가 나와요. 셀 숫자를 내가 적어드리겠습니다. DG 셀이 몇 개냐 하면 먼저 EC는 EC2, EC3, EC5. 자, 이게 뭐냐 하면 엔소날 코텍스 이렇게 됐을 때, 아주 러프하게 그려드리면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단면을 보면 이 피지를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번호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네오코텍스 특징인데 여기서 바로 이게 엔소날 코텍스 2번, 엔소날 코텍스 3번으로 이 레이어입니다. 그 다음에 엔소날 코텍스 5번이 유명합니다. 이게 다 구분하셔야 돼요. 일단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엔소날 코텍스 2번에 있는 뉴런이 몇 개냐면 넷 G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만 개입니다. 20만 개 셀이. 네. 그 다음에 요게 18만 개, 요게 12만 개. 자, 요게 33만 개, 요게 42만 개. 요 G 같은 경우니까네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인간은 모르긴 해도 이 곱하기 러프하게 100 정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1000만 개가 넘는다네요. 셀들이,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패턴이, 자, 요게 그래눌라 셀이 몇 개였죠? 그래눌라가 12만 개였잖아요. 이게 12만 개고 이게 CA3입니다. CA3가 이게 몇 개냐면 바로 330만 개, 33만 개잖아요. 그러면 12만 개에서 이게 이렇게 이어서 이 개수가 이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탁 건드리면 요거 되고, 요거 탁 건드리면 요거 되고, 이쪽에 CA3에서는 섞여 있는 처럼 보이지만은 출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여기서 패턴 분리가 일어나고, 패턴 완성은 바로 뭐냐 하면, 자, 우리 인간의 기억의 놀라운 특징이 뭐냐 하면요. 사자로 시작하는 과일 하면 사가 딱 나오잖아요. 단어 속에 하나만 알려줘도 전체가 떠오르잖아요. 밤에 꿈을 꿨는데 낮에 지나가서 딱 보면 밤에 꿈이 전체가 떠오르잖아요. 그게 바로 패턴이 완성되는 과정이에요. 그 패턴 완성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바로 여기서 옵니다.
요걸 오토 피드백이라 그래요. 셀프. 요렇게 돼서 요렇게 일어납니다. 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고 기억을 해야 되는가? 예. 잘 행동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잘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 제어를 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내면의 자아를 매 순간 갱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기억이야말로, 학습이야말로 자기 삶을 매 순간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바로 감정하고 기억이 궁극적으로 자기 조절, 자기 자아상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까지도 연결된다는 걸 설명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